강원도 화천의 토막살인 사건인데 어제 체포된 30대 현역 군인 장교가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과나 질문 없이 대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하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자, 이건 변호사님, 이제 뭐 사건들 전말이 하나씩 드러났고 이 피해자가 여성 군무원인데 이 살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0대 장교가 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 내용으로는 두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정도만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문제나 또 피해자의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둘 간의 관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 말씀 주신 대로 같은 군부대, 같은 사무실을 사용을 했고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이고 지금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이었고요. 중령으로 진급이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다. 네, 그만큼 사실 엘리트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또 부대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인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33세의 군무원, 임기제 근무원이라서 사실은 지난달 말에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군무원이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정근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며칠 뒤에 둘이 헤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사무실을 더 이상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난달 25일에 결국 이 군부대에 주차된 이 가해자의 차량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A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데요. 차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네, 그 말다툼에 대해서 둘 간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지만 최근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이 경찰에서는 둘이 전보 명령이 내려졌고 임기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즉 두 사람이 헤어지는 관계였다는 것이 어떤 살해의 동기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닌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좀 친한 사이였고 그런데 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다. 알겠습니다. 김 팀장님, 여기서 좀 충격적인 건요.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살인자라고 해야겠죠. 아직까지 피의자죠. 피해자인 척 오히려 행세를 하고 좀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25일 날 살해를 하고 26일 날 시신을 은폐를 했습니다. 27일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10월 말까지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근무를 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부대에서 찾게 되면 범행이 들통날까 봐서 사실은 휴가로 처리했던 것이 같아요. 그리고 그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화기를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화 통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본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활 반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범행을 은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흥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던 것이죠. 그런 걸로 추정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근데 일원동 배수로 해서 약간 파손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수거를 했던 것이죠. 버렸다, 부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버셔가지고 버렸지만,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수거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시체가 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뭐 돌덩이까지 좀 유기하고 뭐 태연하게 피해자 행사를 했다.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획적 살인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대 주차장에서 그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건 우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왜냐하면 차 안에 살해했는데 그 장소가 부대 내 주차장. 그렇게 했고 사건 이후에 본인이 범행을 은폐해야 되겠다 싶기 때문에 시신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비닐 가방에 넣어가지고 비닐통에 넣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근무했던 10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 강원도 화천 그렇죠. 가가지고 밤에 유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부터 거기. 왜냐하면 그쪽 지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멀리까지 가서 유기를 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서 버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시신을 버릴 때 물 위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시신 안에 봉지 안에 무거운 돌을 넣어가지고 떠오르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했고요. 또 그리고 도구도 그 관계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신에 그 돌을 넣었다는 거는 시신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해서 버렸는데 사실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면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사항 때문에 범행이 들통이 났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되게 끔찍한 사건이라서 보통 이런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상 공개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군인 장교입니다. 이럴 네. 경우에 신상 공개 여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경찰청에서도요, 신상 공개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상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일단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요. 즉 범행 방법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건이라는 범행 요건, 이 성립 요건 자체는 성립을 하지만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 측은 같은 부대를 사용했잖아요. 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에 같은 군부대 내에 여성 군무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지 또한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피해자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한번